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김중남 강릉시장의 역점 추진 사업만을 골라 부결시키거나 예산을 삭감한 강릉시의회 논의 과정을 보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경론을 벌이다 정회를 한 뒤 기록 없이 비밀리에 결정내고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이 부결과 예산 삭감을 주도하는 과정에 초선 의원들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제3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 오전 10시 9분 네 번째 안건인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가 시작되고 10시 18분까지 9분간 이어집니다. 발언자는 김홍수 의원 1명. 김 의원 혼자 입법 예고를 왜 5일만 했는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순 없는지를 말하다 김중남 시장이 강릉시 예산을 넘는 조 단위의 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는 다소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진짜 강릉 시민이 어려워. 1,000만원씩 줘 이러면은 우리가 2조 1,000억을 지급을 해야 돼.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은. 10시 18분 박경란 산업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는 47분간 중단됐다 11시 5분 다시 시작됐는데 갑자기 가결됐다고 선포합니다. 치열하게 토론을 했고 일단 과반 이상이 되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산업위원회 의원들이 논의해 표결을 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반대해 상임위를 통과한 겁니다. 5대 4로 이제 좀 이렇게 결정돼서 안타깝다라는 이제 얘기는 제가 의사표명은 했었고 이렇게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다시 투표에 붙여졌고 여기에선 의원 수가 1명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모두 반대하면서 부결된 겁니다. 하지만 강릉시 의회는 정회를 한 뒤에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떻게 표결을 했는지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강릉시 의회가 정회 기간 동안에는 속기사도 퇴장시키고 녹화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치열할 때 정회한 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비밀에 붙여지고 갑자기 결론만 내리는 이상한 구조인 겁니다. 또 산업위원회 의원 9명 가운데 6명, 특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국민의힘의 경우 의원 4명 가운데 3명이 초선인 상황. 결국 다선 의원 1명이 혼자 이상한 논리로 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초선 의원들은 한마디 발언도 하지 않은 채 소속 정당의 뜻에 맞춰 거수기 역할만 한 겁니다. 정회 기간에도 의원들의 발언을 기록해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의원들도 소속 정당의 뜻보다 자신을 뽑아준 민심을 대변하길 기대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 이 아픔의 현장에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통일 걷기가 강원도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극한 폭염도 평화를 염원하는 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짙은 녹음이 우거진 숲길. 남녘에선 보기 힘든 북방계 식물들 앞에서 참가자들이 걸음을 멈춥니다. 얘는 장미과예요. 이름만 쌀이고. 눈에 한 번, 카메라에 한 번. 생소한 모양새를 연신 담아봅니다. DMZ 자생식물원에서 돌산형 터널까지 이어지는 평화의 길. 상처 입은 분단의 땅이 피워낸 끈질긴 생명력을 마주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35도가 넘는 무더위에 재난 문자도 쉴 새 없이 울리지만 통일을 향한 참가자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고향도 살아온 환경도 모두 다르지만 비지땀을 흘리며 내디는 걸음마다 평화라는 하나의 염원이 담겼습니다. 힘들어도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데 나름대로 일반인으로서 조금이나 뭔가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과 북으로 쪼개진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분단의 현실은 더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금강산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가지 못한다는 현실, 그리고 북고성과 남고성이 나눠져 있다는 그 현실을 직접 제가 저희 고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실향민들, 그런 분들이 또 이웃으로 같이 함께 살다 보니까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어느덧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통일 걷기. 철책으로 남북이 나눠진 강원도가 훗날 남북을 잇는 통일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통일과 평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가는 거는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 걷기가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강원 남도와 강원 북도로 나눠져 있고요. 강원도가 통일돼야 사실상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난 2일 고성 통일 전망대를 출발한 참가자들은 접경 지역을 따라 300km를 이동해 이달 중순 파주 임진각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원주는 학교 배치가 지역별로 불균형을 이루면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성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추진됐지만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데요. 강원도 교육청이 연구 용역을 통해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윤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사는 학부모들의 오랜 고민, 바로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입니다. 혁신도시 안에는 여자고등학교만 있어 남학생들은 구도심 학교까지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합니다. 통학 부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이 지역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쨌든 이 권 안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실제 강원도 교육청 용역 결과 원주 지역 초중학생과 학부모 5,900여 명의 75.6%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통학거리와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면학 분위기와 교육과정, 학업 성취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단성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는 절반인 50%가 찬성했고 반대는 29.7%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통학 여건 개선이, 반대 이유로는 단성고의 교육 장점 유지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남녀공학 전환의 가장 큰 장벽은 단성고 구성원들의 반대입니다. 심층 면접 결과 5개 단성고등학교의 학부모와 동문, 교원이 학교 전통과 정체성 훼손, 학습 분위기 변화, 시설 개선 부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을 진행한 연구진은 구성원 반대뿐 아니라 남녀공학 전환만으로 원거리 통학 불편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평준화 배정 방식이 그대로라면 인근 학교가 공학으로 전환돼도 혁신도시 남학생이 실제 배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남녀공학 전환 원칙을 마련해 우선 검토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실제 전환 추진과 운영 성과 점검, 그 이후엔 원주 지역 고등학교 배치 체계 재구조화까지를 제안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계속하되 우선 원거리 학생 통학버스 지원, 도시형 캠퍼스 설립 등을 추진하고 원주시의 버스 노선 개편 등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남녀공학 전환 논의, 이번 연구 용역이 해법을 찾는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홍천 소방서가 홍천읍 태양리의 신청사를 준공해 홍천 소방대원들이 33년 만에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135억 원이 투입된 홍천 소방서 신청사는 연면적 3,538제곱미터의 3층 건물로 소방행정부서와 현장 대응단을 함께 배치했습니다. 특히 넓은 관할 지역을 고려한 효율적인 출동 동선을 확보해 각종 재난에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어제 원주 종합운동장에 강원도 최초로 이동 노동자 쉼터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는 배달, 택배, 대리운전 기사 등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이동 노동자들이 폭염과 한파 등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되고 냉난방기와 냉장고, 정수기, 휴대폰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출입은 개인이 소지한 신용 체크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출입 단말기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강릉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교통 혼잡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 교통 질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23일까지 해변, 전통시장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차량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옥천 오거리와 강릉 중앙시장 진입로 일대 교통 지도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합동 단속반을 꾸려 해변과 도심 공영 주차장에서의 캠핑과 차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행정안전부의 햇빛 소득마을 2차 공모에 도내 11개 시군 45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마을은 춘천 3곳, 원주 3곳, 양양 3곳 등 모두 45곳입니다. 햇빛 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체 복지와 공동사업 등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차 공모 결과는 다음 달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월군 동강생물사업단이 멸종위기 1급 수염풍뎅이 인공사육에 성공했습니다. 동강생물사업단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조성된 미래곤충산업화센터에서 곤충 연구 업무를 수행해왔고 2025년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수염풍뎅이는 주로 하천과 주변 모래, 토양지대에 서식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검정풍뎅이과 곤충으로 과거 영월에서 채집된 바 있었는데 현재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아 왔습니다. 동해시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 관리단을 본격 운영합니다. 관리 대상은 100만 원 이하 지방세 체납자 5,179명과 세외 수입 체납자 1,044명으로 체납액은 10억여 원이며 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고의 납부 회피자에겐 강력한 체납 처분을 내리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유도와 복지 연계를 돕는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관리단 규모를 9명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강원도연맹이 어제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자재가 폭등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